자, 됐다. 문제는 중간에 차를 지금 이동하라 그러면 네. 정상을 찾던 핸드폰을 또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리스크지. 저런 화면이 중간 커가지고 이상해지고 말이지. 차 뺀 게 일상이 됐어요. 너무. 차 빼려고 중간에 빠진 게 너무 일상이 됐어요. 어떻게 됐다? 저번에 기출팩을 문제 냈고 468까지는 완자 완자도 숙제가 있었고 수도 숙제가 있었고 오늘이 20일인가요? 쌤 그 학교에서 충격령 나왔는데 충격령이 그 낮은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 무조건 그렇게 했는데 그 처음 정수에서 뺐으냐 그 처음 운동량이 더 클 경우에도 무조건. 충격량은 플러스 나던데 처음 운동량이 더 커서 누가 그런 개소리를 뭐지? 그러니까 그 문제 풀면서 그 계산이 충격의 크기를 얘기한 거겠지. 그냥 절대값 치는 거예요. 크기는 절대값이야. 어때는 이거 드리고 거기서 드리고 그랬어요. 크기는 절대값이고 그냥 충격량은 건데 그냥 충격량을 계산할 줄 알고 절대값을 쳐서 하는 거를 하셔야 되지. 계산할 때부터 절대값을 취하면 큰일 나. 자, 먼저 책에 있는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자. 틀린 거를. 숙제가 수가 어떻게 났다고? 111부터 121이요. 111부터 121까지. 10쪽은 지난번 했었고요. 제가 3번 있잖아요. 113쪽에 3번. 113쪽에 3번.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귿을 두 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2배? 두 배라고 체크해가지고 드렸거든요. 크기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가속도 얼마야? 처음이요? 처음에 가속도가 잠시만요. 0에서 10초까지 가속도가 얼마야? 1이지. 네. 그지? 3번이야 3번. 3번이야. 자, 0에서 10초까지가 3번이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3이죠. 페이지 얘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113페이지 113페이지 3번이지. 그래서 거기 얼마 동안 10초 동안 10m 버스 가 증가했다. 1초에 1m 버스 그러지. 뭐 그거는 시간분의 속도변화니까. 자, 근데 지금 디귿이 뭐야? 알짜힘의 크기 비교하라는 거잖아. 네. 알짜힘은 어떻게 간다? 힘이 가속도 곱하기 알짜힘 F는 MA MA로 가는 거지. 그 질량이 얼마니까 문제 나와 있듯이 2kg의 질량에다가 1m/f 제곱에 갖도록 했더니 2N이 나오지. 그래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25초일 때는 얼마냐? 25초라는 게 10초 동안 20에서 5m/s가 그렇지 30초 사이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에 10초에 무료로 마이너스 0.5m/s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마찬가지의 결론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0.5m/s 제곱 곱하기 2k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m. 하지만 크기는 절대값. 그러니까 그냥 2배 맞는 말. 답은 5번이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5번이거든. 5번이 4번. 답은 4번이었지.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방금 우리가 구했고 디귿도 확인을 했는데, 자, 니은은 20에서 30초까지 이동 거리는이잖아. 20에서 30초 사이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지. 네. 80m가 아니라 75m 나온다. 네.
심해서 어디서 나온 거야? 딴 거는요? 그 120쪽에 14번 서술형 풀었던데 120쪽에 14번이요? 뭘 잘못 썼지? 자, 120번에 14번이요. 저기 그 놈을. 저 보이나? 120쪽에 14번이요? 아 제가 밀도가 큰 기체들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적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려면 가벼운 기체는 중력이 너무 뭐해서 중력이 너무 작게 작용해서 중력이 너무 작아서 그 우주로 휘발려 날아가 버렸지.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으로는 이 정도로 가벼운 기체들은 잡을 수가 없어. 뭐 어디 나오냐?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어딘가에 나와요. 여기 내용에 좀 본문에 있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거기 116쪽에 날개 쪽에 있어. 지구 대기에서 오면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는 속력이 빨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렸다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어. 저거를 저렇게 말하면은 지들은 속력이 나대나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분자의 운동 속도가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빠르면, 그러니까 지구의 탈출 속도가 있어.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 어떤 물질이 속도가 빨라지면 지구를 벗어나게 되는 속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무거운 기체랑 가벼운 기체 중에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탈출 속도에 빨리 도달하는 기체는 어떤 기체겠니? 가벼운 놈. 그렇지. 가벼운 기체가 탈출 속도에 금방 도달하겠지. 지구는 충분히 뜨겁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들이 금방 탈출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구를 떠나버렸다라는 게 그 관련된 내용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 같이 무거운 기체들, 자그마치 수소의 20배에 가까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친구들은 에너지를 가해도 탈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지구에 나와 있는 거지.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운동량 충분하면 되나요? 기출객들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규칙 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규칙빅을 보고 갑시다. 네. 문제부터 쭉 한번 확인을 하고 너를 나가보지요. 대표적으로 421번 질문부터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몇 번? 421번이 421번이요. 네.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설명이라고 421번이야? 알기도 한데 흘려보고 넘어가는. 자, 1번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작용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다.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 세 가지. 전기력, 자기력, 중력.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들은 우리가 그 장자로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 역장이라 그래. 그 힘이 미치는 공간은. 어쨌건 그래서 세 가지 힘이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총 세 가지가 있어. 유명한 게. 그 전기력, 자기력, 중력이에요. 3번이 맞네. 다른 종류의 전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 띄겨내. 그거였어요? 당연하죠. 아, 3번이고요. 전자가 헷갈렸다. 타성력은 타성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아니라 네, 원래 균형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지. 그렇지. 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고. 변형된 상태 유지하려면. 그렇지. 유지하려는 힘이 아니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보건력. 낙하하는 물체는 공기의 저항과 중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 공기의 저항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지 언제나. 물체의 운동을 도와주는 공기의 저항인데? 그런 건 없지. 나가쪽으로 지나가요. 굳이 말하면 순풍이라지. 순풍. 몰라요. 순풍. 처음 들어요. 순조로운 바람. 순풍에 돛단 듯 배가 나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가보자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공기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람이고, 공기의 저항은 일종의 마찰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을 방해해. 마찰력도 마찬가지야. 마찰력도 언제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불러줘야 되나요? 네. 자, 420번에 5번이요. 21에 3번. 이 친구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
아 426번도 질문이. 이따가. 네. 지경 증가라고요? 중력이 감소하는데 지경이. 감소시 되는 거야? 등에시는 줄 알았어. 그러면 A 질량. 아 증가. 거리는 증가. 감소시 되는 거구나. 비트 돌릴 때 저 장면 편집 좀요. 아니야, 싫어. 있는 그대로. 성수도 틀렸다가 다시 맞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은 그러니까 지금 437번 나와 있는 그 두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작용 반작용하는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작용 반작용하는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리고 그 힘이 두 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현상이야. 그래서 힘이 다를 수가 없어. 작용과 반작용 두 가지를. 힘이라는 건 두 물체가 뭔가를 주고받는 거야. 그 때문에 중복과 받은 것이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되지. 그래서 힘도 상호작용,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크기가 같고 반대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5만 원을 누가 내가 줬어. 그러면 5만 원을 난 줬고 돈 받았지. 네. 이 사이에서 돈 거래는 한 번 일어난단 말이야. 네. 하지만 입장은 동시에 한 번의 거래로 두 가지 입장이 만들어지지. 돈을 5만 원 잃은 사람과 5만 원 얻은 사람. 근데 이 관계에서 나는 잃었고 넌 얻었지만 이 관계에서 액수는 항상 같아야 되지. 그런 거야. 그래서 힘이라는 건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30,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30이거든. 하지만 그 크기는 항상 어때야 돼? 30으로 같아야 된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런 형태의 힘이 중력이 작용 반작용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래서 430번의 3번은 왜 그런지를 말하려면 좀 힘들어. 답이 30m이면 간단한데 똑같아 안 되나?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그 풀이 맞았을 때. 아니 그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지. A와 B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의 방향은 다르고 사실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본질적인 답은 이거야. 원래 힘이 그래. 라고 적었어요. 원래 힘은 그런 거야. 내가 정답이 사실. 아무리 길게 써서 그렇지만 이 답지에 써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야. 원래 힘은 그래. 크기는 그거 방향은 반대야, 문제는. 근데 그러면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래서 나도 이 서술형에다가 이 새끼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까닥을 적어보세요 라는 거 되게 잘하거든. 근데 막상 쓸 게 없어. 1-2의 값을 쓰고 풀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풀이가 적었지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나는 그렇게 적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지. 지네가 정리는 보는 마지막 문제 사요. 숙제가 상상평가전이 아니지. 넘어가졌지. 이 넘어가진 숙제였지. 468이요. 그럼 넘어가서요. 뒤에 440번부터 카라 체인지. 아 뭐야 이거 나 2개월밖에 안 났다. 아이씨.
실수를 했겠지. 들렸다면. 자, 나 컬러 체인지. 내가 부터 주황으로 할까? 주황색 비슷하네. 보라색으로 할까? 자, 다음에 이제 그럼부터 440번부터 네. 1번에 이거는 그다음에 거리 그래서 속력은 그다음에 441번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442번에 주어식이 많아. 또 여기 객관식 하나인데요. 아 그래? A 파트가 아니 지금 저기 힘들잖아. 어? 속력 구했다. 가속도가 아닌가? 아 센티미터구나. 그다음에 헐 진짜 없네. 사사르기는 2번. 아니 사치는 해설청도 알겠다. 더 알겠다 이거. 이따 하자 같이. 448에는 2 1.8 네, 그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뒤에 이겨만 하나 너무 많아.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세트하고 지우고 다시 하자. 또막 칠판이 막 쓸게 많아졌으니까. 426이요. 4, 2, 6이요? 네. 이거 1번인가? 1번이. 4, 2, 6이 1번이야? 아! 4, 2, 6 중요한 문제야. 맞아. 지구는 완벽한 부형인가요? 아니요. 지구는 완벽한 부형이 아니죠. 네. 어디가 더 멀어? 어디 가는 걸까요? 지구는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래요. 아, 지구 극단적으로 그리면 지구는 돌잖아. 왜 이렇게 압축도 안 했어요? 실제로 압축해 약간 살짝. 428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적도가 보이고 와. 자전에서 적도 반지름이 길고요. 극 반지름이 짧아. 그 지방이랑 강조 엄청 해놓고서 헬끝이네. 그렇지. 근데 5번, 6번이 너무 확실하게 하는 거라서 모든 거 제끼긴 했는데. 아,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할수록 요 개념. 가까우면 중력이 세고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진다. 왜 그래? 중력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 약간 아이고 저 왜 있는데. 이거잖아. 저번에 얘기 안 했냐 내가 이거? 했어요.
했지. 네. R분의 M 곱하기 R분의 M이어가지고 밑에는 똑같은 거라서 R 제곱이고 질량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들어갔어 말했지.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질량은 똑같다고 봤을 때 거리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얘가 뭐 해줘야 요 거리, 뭐지? 요 반지름 물체와의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작아질수록 힘이 왜진다? 미라니까. 저것도 제곱의 방면이니까 작아져야 가까워져야 좋습니다. 그 얘기가 1번에도 나오고 3번에도 나와. 같은 소리야. 1번하고 3번이 같은 소리야.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중력의 세기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1번하고 3번이 같은 소리라고 있지. 또 다른 거. 여기 중요한 그림 어디에서나 일정을 너무 좋아하네. 두 문제 세 문제 본 거. 어디서 일정한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작아져. 아저 달 생각했는데. 달도 좋죠. 438 이거 지금 그 반지름 계산해가지고 틀린 거예요. 반지름이 아니고. 438이요? 아니 R 때문에 반지름 헷갈렸어. 이건 계산. 나머지는 안 틀렸어? 근데 438까지는 이렇게 438 그냥 뭐 하면 돼? 저렇게 대입하면 돼. 그지? R제곱분의 M, 라지 M 스몰 M이고 나는 2R제곱분의 그지? 네. 아, 네. 아 크시기만. 네. 찾아다 그래. 저기 전화 받았구나. 이렇게.
자, 문제 해결. 근데 중간에 전화 오면 괜찮나? 영상이? 신기한 거 아니겠지? 글쎄요. 자, 됐나요? 성수는 중간에 뭐 빨리 감기도 되니까 이제 넘어가도 되고. 아 유튜브라서 가는 거구나. 이따가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그리고 너도 다시 봐. 모르겠으면. 근데 뭐 딱히 볼 것도 없을 거야. 별 얘기는 아니라서. 딴 거. 저는 3시간 동안 풀타임을 세시였기 때문에 443 단위 알아서 틀린 것 같아요. 아, 넘어갈게요. 그러면 딴 거. 444? 443이요 3. 3. 이거 요령 알려줄까? 저 얘기 안 됐나? 이거 한 방에 구하는 방법. 한 방에 구하는 방법. 내가 개발하는 거야. 중딩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가 되는 거 뭐야? 미터. 각도는 결국은 미터를 세크의 제곱으로 나누는 얘기잖아. 네. 그럼 지금 위에다가 뭘 넣어야 돼? 근데 가속도니까는 이거를 위에가 거리차. 우리가 하는 거는 등가속이기 때문에 거리차가 뭐하는 상태? 일정해지는 값을 구한 다음에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면 된다는 사실을 혼자서 깨달아서 문제 풀다가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10cm가 더 이제 늘어나보잖아 일정하게. 네. 시간이 얼마래? 0.1초 해제고. 응. 1cm 중에 0.1초. 그럼 0.01 아니 우선 기다려봐. 0.01분의 그지 10cm잖아. 네. 얘는 1000cm per 세크 제곱이 나오지. 네. 근데 1000cm는 몇 미터야? 10. 10m. 이렇게 한방 계산. 원래 거기 보면은 원래 그 풀이 과정은 그 그림에서 속력 구하고 그러니까 거리차 구하고 속력 구하고 그걸로 다시 한번 가속도를 구하는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가속도를 풀 수 있어요 기대로는. 그지? 구간 거리로 속력을 구한 다음에 그지? 속력에서 속력 차이를 구하고 속력 차이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또 나눠야 돼. 그러면 가속도가 나와. 그지? 속력 차이는 1m/s고 0.1초 동안 1m/s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0m/s 제곱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두 단계로 할 게 아니라 한 방에 할 수 있다. 단위가 시키는 대로 계산하면 돼. 단위가 하자는 대로 계산하는 거야. 단위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곱을 분모로 잡고 그때 발생하는 거리차를 잡은 다음에 한 번에 하면 돼. 모르겠어. 난 아직까지 인터넷 강의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는데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뭐랄까 정보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 이거를. 혼자 문제부터 깨우쳤어. 옛날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 시험에. 필수로 나와 필수로 맨날 나와. 그래서 많이 풀다 보니까 귀찮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잠깐만 가속도가 잠깐만 이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깨달은 거였어. 한 방에 걸 수 있구나 그런 거죠. 제가 단위도 드렸고 이거 속력에다가 시간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눴지. 거리에다가 시간 나눠가지고. 그게 그러니까는 속력을 시간으로 한번 더 나눠야 되는데 학생이 놓치기 쉬워.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도 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원래대로 푸는 방법과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알면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먼저 구해놓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서로 맞춰보는 거지. 447. 사실 문제를 다시 해볼까요? 자 이거 골 때린다. 지금 봐봐라. 처음에 얼마야? 1m지. 처음에 1m야. 네. 그런데 두 번째가 얼마야 거리가? 3m. 전체 거리면 여기만. 처음부터는 3m지. 네. 그런데 구간 거리야 우리가 필요한 거. 중앙 거리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구간 거리야. 그치? 그래서 빨리 그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전체 거리를 줬더라도 구간 거리로 바꿔야 돼.
그 시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네? 어? 시간이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표를 채우는 얘기니까. 그래서 0에서 0.5초 사이의 구간거리는 1m. 0.5초부터 1초까지의 전체 거리니까 그럼 2m로 그치, 2m가 들어가야 되는. 3m가 들어가면 안 돼. 그 시간 3m는 0부터 1까지야. 그 시간 내에 전체 그렇지. 거리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 구간거리지, 그러니까. 제가 완전 편하게 나네. 구간거리가 구간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덜 헷갈리니까 6m는 뭐가 6m야? 0부터 1.5초까지가 6m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1부터 1.5까지 늘어나는 값을 보면은 3m지, 그치? 그래서 얘는 구간거리가 1m, 2m, 3m 식으로 가고 있다. 문제에서는 구간별 수평속도를 구하라 했는데, 네. 이게 얼마래? 2m/s라는 거잖아. 그럼 2배니까 얼마야? 얼마씩 늘어났어? 2m/s. 시간이 얼마인데? 네, 시간이 0.5초. 가속 돌려서 응. 그래서 4. 이렇게 벌 수도 있지. 자, 내가 하던 방식을 한번 써보자. 얼마씩 거리가 늘어나? 1. 시간에 0.5 제곱 0.25분의 0.25분의 4. 1은 25분의 100. 한 방에 나오죠. 기법이야. 이 방법을 내가 애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난 이 방법으로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방법에서 오류를 찾은 적이 없어. 완벽한 방법이에요. 거리 차가 일정하게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는 한 방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4470의 가는 5m고 나는 10m/s다. 가속도는 4였고. 네. 넘어가시고 뒤에 여기서 또 다시 답을 또 써줘야 되겠지? 네. 네. 힘드네요. 답들은 못하니. 답들은 못 힘들어. 재활용. 이게 공부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과학이라는 게 인간을 모두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좀 나라는 인간과의 과학은 나랑 같이 좀 공부를 해서 나한테 좀 익숙해져야 돼. 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일반적이진 사람은 아니야. 다 숫자를 안 풀거든. 그래서 처음 애들이 나랑 공부하면 적응을 좀 못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 대신 적응이 되는 애들은 어나더 레벨이 되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공유가 되는 거야. 그냥 보면 답이 보여. 물론 이미 잘 답이 보이시고 계시겠지만 실수를 약간 했다고 하는데. 자, 사사고부터 써봅시다. 아, 또 주관식이야, 씨. 주관식이야, 젠장이네. 네. 자, 뒤에 또 나와요. 자, 저기는 그냥 하기 싫나 본데. 네. 기억은 주관식이 이거 포함해서 4개도 나와요. 아마도. 니은 그 위에 먼저 합력을 구해보자. 그 위에 먼저 합력을 구해보면 이거 어차피 물어보는 거에서 한 명이요? 합력, 한 명. 합력을 구해보면 지금 A는 합력이 얼마야? A? 제로. A는 힘이 미치지 않지, 그치? 네. 그냥 합력이 영이 없으니까. B는 제로. 왜? 그 왼쪽 양쪽으로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0N이지. C는 5 뉴턴. 그치, 오른쪽으로 5N이야.
C는 C를 넣어. 얘도 0m. E는 10. 얘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10. 처음에 이거 마이너스 10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6이 나죠. 네. 아, 그 완자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라고 말하니까 그런 거지. 아, 마이너스 16톤이라고 쓰고서는 왼쪽 16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맞아, 마이너스 16톤. 근데 이 크기를 물어보니까는 이제 큰 거 작은 거라 계산을 하는 거야. 보통 방향에서 틀리는데 방향만 신경 쓰니까 크게 써 틀리는군요. 방향과 크기라는 얘기를 잘 봐야 돼. 아, 얘는 오른쪽으로 16톤. 힘은 분명히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 방향성을 따지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야. 질문을 자꾸 크기로 하니까 그걸 이제 방향성에 있는 구호를 쓰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방향성을 따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맞아. 운동량 무시한다네? 잠깐만. 뭐가? 450번에 방향 신경 써가지고 하나 안 써서. 기억이 뭐야? 기억이요? 445에 450. 490, 450. 금강속도. 맞아요. 통합 분동이라고. 통합 분동은 CF지? 네. 뭐가 있다? 네? 뭐가 있네요? 알짜 힘이 있다. 알짜 힘이 없다. 그리고 넣었습니다. 4, 5, 1에 1번. 네. 그다음에 4, 5, 2에 3번. 뭐라? 4, 5, 3에 3번. 뭐라? 4, 5, 4에 5번. 4, 5에 11m/s. 그 다음에 32m. 4, 5, 6에 1번. 4, 5, 7에 2번. 4, 5, 8, 5번. 많이 틀렸다. 자, 넘어가서 4, 5, 9에 3번. 60에는 이거. 61에도 이거. 62에 4, 5번. 4, 5요? 그 다음에 63에 4번. 64에 5번, 65에 1번. 아, 이것도 알짜는 크기네? 아, 나 씨. 그랬잖아. 고등학교 문제는 방향성 때문에 난리 난다고. 이게 미리 예방하고 맞은 거야. 지금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 방향과 크기가 이렇게 헷갈린다는 걸 확인을 하고 하니까 실제로 안 틀리는 거지. 이렇게 연막 안 되면 실제 나가면 큰일 나. 어쩐지 460이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세로 8번에는 2배. 답이 2배인 거고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아. 실제로 매우 복잡하게 풀리겠지. 상중하 중에서 하가 제일 많이 튀는 정성인가요? 그 단위가 상중하가 나머지 있잖아요. 하가 제일 많이 튀는 정성인가요? 정상이죠. 그럴 수 있지. 자, 다음에 4, 4 그러면 이제 4, 4, 9부터 저 52번, 53번. 아이고. 해봐. 52번에 가서 구해봐.
시간 단위가. 아, 됐습니다. 저도 0점에 한 번 남았네. 그렇지. 두 번 나와야지. 놓치기 쉬우니까 한 방에 하나 한다고. 얼마야 이거? 답은 한 방이지. 자, 한 방에 계산해보자. 거리차 얼마야? 네? 거리차 그렇죠. 5cm. 아, 예. 그치? 한 방 계산. 원래는 노란색, 나는 초록색. 답은 똑같이 3번. 사백오십 3번은 왜 3번이에요? 453 3번이라서 내가? 저기 7, 453번에 3번이라서 내가 어디야? 1, 3, 3. 그래? 잘못했네? 실패 그렇게 적혀있는데 1, 3, 3이라고. 아 이게 그러네. 미안. 실수. 이야. 와, 점수 하나 먹었다. 미안. 잘못 표시했다. 아무리 봐도 나베크가 가속도가 일정하신 거 하는 건데. 잘못 표시했다. 네, 내가 멀리서 보느라고 진짜 적었어. 다음 또 틀린 거. 455번이 2번이야. 뭐를 알 계산 안 한 건지. 이게 이제 등가스도 직선운동 공식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저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식을 이용한다. 자 보시면 처음에 2m/s 했지? 네. 그지? 3, 6, 5, 12. 몇 초일 때? 멈출 때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 가속도의 정의를 가지고 해석한다.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1초에 얼마씩 변하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3m/s씩 변하는 뜻이지. 네. 그럼 3초면 일주에서. 예? 9가 그렇지 변하겠지. 네. 근데 얘가 빨라져서 늘어났대. 뭐라고 썼어 문제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어딨냐? 운동 방향이 없는데. 그래? 이러면 직선 경로를 따라 했으니까 빨라지는 거를 가져가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해.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진 않는데 네 어쨌건 얘는 그래서 처음 속력이 2m/s에다가 3초 동안 빨라진 게 얼마야? 가속도로 3초간 빨라졌으니까 그지? 자 이게 다 아는 거고 알았다 안 알았잖아. 2번이지 거리. 자 첫 번째 방법 빠밤 공식에 넣는다. 자 공식에 넣으면
뭐는 분자속도 식당 운동 공식 두 번째 공식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지. 테이블에 보면 이 S가 뭐야 이게? 이동거리는 요 S가 라는 거지 S? 네. 자 V0가 얼마야? V0가 2m/s야. 몇 초간? 4초까지를 물었지. 플러스 2분의 1 가스 얼마라고? 가스가 3m/s의 제곱 곱하기 몇 초의 제곱? 4의 제곱 16, 32, 24 더하기 8, 32. 38에 24지. 그치. 얘는 그러면 32m 더하기 얘는 16을 2로 나누니까는 8에다가 38에 미쳤나봐 8 여기 24m 해서 32m지. 결과 이상하게 뽑았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식으로 구했다. 두 번째 방법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틀렸어요. 처음에 얼마야? 2요. 2요. 마지막에 얼마야? 14? 14요. 그래. 잘하네. 정확히까지 다 틀렸어요. 몇 초? 4. 넓이.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그린 뭐야?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린 거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는 면적이 거리잖아. 2 더하기 14, 16 더하기 16, 30, 48, 14 더하기 2, 32. 네, 당신입니다. 사다 있고. 계산을 해야 돼. 뭐 되도 안 되는 계산해 버렸는데 삼각형 사각형 나눠서 해버렸네. 나눠서 할 때는 계산을 정확히 했으면 안 틀렸겠는데 네가 아마 혹시 저거 그렇게 요거를 2로 하고 요거를 14로 할 수도 있어. 12로 해야 되는데 11로 했는데 왜 틀렸지? 2분의 1안 했다 뭐. 아니야 11로 했네? 왜지? 그치, 뭔가 계산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방법이야. 사다리꼴로 해도 되지만 나눠서 해도 돼. 11로 자, 마지막 방법. 세 번째 방법. 벡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평준속도. 평균속력을 구하면 이런 복잡한 식을 쓸 필요가 없이 거듭시 하면 돼. 평균속력 어떻게 구해? 2분의 7인가? 그렇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는 8m/s의 평균속력이 나오지. 그지? 이렇게 몇 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있잖아.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왜 기존의 속력을 구하거나 기존의 시간을 구하거나 기존의 거리를 구하는 단순한 식 거속시를 왜 못 쓰냐 하면 우리가 배우는 거속시는 등속 운동 기준이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만 쓰는 식이야. 근데 얘는 지금 속력이 뭐하고 있어? 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식을 쓰게 되면은 답이 틀리게 되는 거지. 얘는 속력이 하나가 아니잖아 지금. 속력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용으로 만들어 놓은 식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식을 쓴다거나 그래프를 구한다거나. 자, 세 번째 방법은 속도를 그러면은 일정하다고 쳐보자. 그럼 이런 속도가 변하고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다고 치면 그때 속도를 뭐라 그래? 속도가 변하는 친구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속도가 뭐야? 그게 평속도야. 평행속도를 구하면 속도가 안 변했다는 의미가 돼. 그럼 내가 이랬던 기울기를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거듭시 하면 되지. 그래서 8m/s의 등속운동으로 바꾸는 거지, 해석이. 몇 초? 자,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지금 이 보라색으로 한 직거리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잘라서 그렇지. 이걸 몇 분으로 잘라요? 이렇게. 얼마 되니까? 8 4, 8에 32
저렇게 본다고.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가능해. 난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해. 평행성용을 하는 거. 왜냐면 식이 간단하거든.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저 보라색 과정으로 푸는 걸 좋아해. 어렸을 때 되게 평행성용으로 다 해결했어, 저걸. 평행성용으로 그냥 다 해결해버렸던 기억이 나지, 옛날에. 이게 이런 그 쇼파트의 문제를 평행성용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종의 비법이야. 거기는 공식대로 푸는 거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야 뭐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다 하는데 네. 참고로 이쪽 역학 관련돼 가지고는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평행성용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보라색 방법을 이용해서는 모든 걸 예측하는 방식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유명한 시대인재라는 학원의 유명 강사이신 분은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있어. 신흥으로 떠오르는 이투스와 메가스터디 사이에서 새롭게 꼽히고 있는 유명 학원이 되고 있는 그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의 물리학 선생님은 저 두 번째 방법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왜냐면은 뉴턴이라는 사람들이 저 식을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그래프는 쉬우라고 만들어놓은 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쓰게 되면 무조건 쉽게 되어져 있어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프를 쓰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프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지면 그래프가 더 쉽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오게 돼. 그 물리 선생님은 그거를 애들한테 모든 식이나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면 의외로 쉽게 풀려. 애들한테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시켜가지고 그래프를 해결하는 방식을 쓰더라고. 수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변화가 잘 보여.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 유리하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중요한 건 저거를 식대로 푸는 게 제일 하수야.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래 걸리고 수학적이야. 그리고 저기서 만약에 뭐가 잘못되잖아.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깨우치기 어려워.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평행성용으로 하게 되면 빠르고 간단하게 식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가 덜해진다. 그리고 사람의 취향 따라 다른데 난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1번으로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3번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3가지를 다 하면서 연습을 했거든. 나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지에 오고 싶으면 저기 3가지 다 하면 여러분은 수능을 물리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뭐 어쨌건 넘어가서 462번이에요. 이게 제가 크기지만 틀린 거라고 했거든요. 462번이요? 네, 이거 제가 6번에 0부터 4초 동안은 가속도가 플러스, 6부터 8초 동안 가속도가 마이너스. 그러므로 0부터 4초 동안이 당연히 크다. 이래가지고. 양수와 음수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구나? 네. 크기와 비교되는데. 그렇게 다 틀렸다니까요. 크기에서 맞은 게 없어. 6번에 크기는 크기보다 작다 이거. 이것도 점점 마이너스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만 주시면 되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6,8번이 잘 되나요? 8번이요? 8,8번. 네. 그래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8,8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쉬웠는. 그래? 쉬웠다고? 2초일 때는 8m/s 크지? 네. 4초일 때는? 마이너스가. 그렇지. 아니 네가 있잖아. 앞에서는 방향 때문에 틀렸잖아. 네. 크기 방향 때문에. 네. 근데 네가 방향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408 같은 고난도 문제를 잘 푸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 이걸 풀으라잖아. 그럼 8하고 20이라 그래요. 네? 2초일 때 8, 4초일 때 20이라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 20이 어떻게 나와요? 11을 더해서? 부호를 뭐해? 면적에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고. 대놓고 마이너스는 나와있는데. 그치. 마이너스 1이라서 써있으시죠. 그런 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중력에 대한 얘기했지. 오늘 운동량 충격량 해야 되잖아. 저번에 중력 썼다만 했지. 폼선 운동 했지 우리 저번에. 네? 어디? 저번에 포물선 운동 관련된 문제 풀었었지. 포물선이 뭐였지? 프린트 얇은 거 하는 거요? 이라고요. 네네. 이라고요.
네. 되겠지?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와. 네, 이어가자. 몇 시야 지금? 1시에 40분.